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첫 화면부터 좀 끔찍하죠? 환율이 진짜 미쳤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오히려 이제는 1464원, 1500원이 진짜로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 정도면 그냥 빨리 1,500원 찍고 돌아오는 게 낫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좋은 날 빨리 오길 바라보면서 오늘의 경제 공부 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환율만 꺾이면 이라고 말한 지가 어느덧 한 달 정도가 되었는데 이건 뭐 매일매일 신고가를 쓰는 모습입니다. 최근 3개월 차트가 너무나 아름답죠. 야,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 들고 있으면 세상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국장러들에게는 최악의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으며 반대로 또 미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1,400원대 환율은 이제는 뉴 노멀이다. 1,400원 깨고 내려가기 쉽지 않다. 이러한 말이 정설처럼 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환율이 급등한 적은 역대 2번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가 언젠가 바로 IMF, 이름만 들었던 그 IMF,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것 또한 처기릿은 피부로 느끼기에는 너무 어렸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정말 심각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세 번째로 그때랑 똑같이 환율이 급등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환율이 안 좋은 이유가 뭔가?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면 할수록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미국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을 한다고 하니까 환율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모습. 게다가 또 우리나라는 내년 초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또다시 금리 차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걱정이 현재 환율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특히 더 상태가 심각한 이유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계엄, 그리고 탄핵,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2배로 맞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뭔가 걱정이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 또한 뉴스에 팔아라라고 말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트럼프가 되면서 나오는 걱정들 취임식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또 악재 해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대미 수출이 많게는 10% 넘게 13%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또 주가는 또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도 전부 다 선반영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과연 저 기릿을 포함한 국장러들은 내년 초에 웃을 수 있을지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입니다. 이 와중에 공모주는 그래도 돌아왔습니다. 10월쯤 공모주가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그리고 뭐 주식시장도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래도 공모주는 나름 정상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상장한 파인메딕스 소화기 내시경에 관련된 기업이며 시가총액이 매우 낮아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장도 성공했는데요. 공모가 1만원인데 시가가 25,300원으로 그냥 1.5만 원의 수익을 주면서 모두에게 치킨 값을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바이오라고 하면 뭔가 뜬구름 잡는 종목인 것 같고, 한번 오를 때 미친 상승이 나타나고 그 반대로 또 떨어질 때는 미친 하락을 하는 기업 같은 느낌을 받죠. 그러나 우리나라 바이오도 최근 위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 올해 국산 신약이 몇 개가 나왔을까요? 바로 2개가 나왔다고 하죠. 참고로 올해 개발된 신약은 제일약품의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그리고 비보존 제약의 비마약성 진통제, 이렇게 2개라고 하는데, 그런데 앞으로 또 통과될 게 보인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 통과 기대작은 LG화학의 통풍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신약 후보 경쟁력도 3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이는 뭐 당연히 엄청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올해 신약 후보 물질이 무려 3,200개나 된다고 하며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일 정도로 바이오의 진심인 나라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네. 요즘은 어딜 가도 키오스크입니다. 예전에는 한 대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한 대뿐만 아니라 자리마다 있는 경우도 정말 많죠. 그렇다면 이제 한 대만 있는 거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너무나 쌉니다. 단돈 350만 원. 저 사실 한 사람이 이제 매일 일을 해야 되는 걸 기계가 혼자서 실수 없이
화장실도 안 가고 그리고 또 이제 해외 관광객들을 맞이했을 때 정말 큰 효과를 발휘하게 했죠. 말로 하기에는 언어가 부족해서 분명 소통의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하지만 키오스크는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쉽게 커버할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정말 뛰어나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 그 기기가 단돈 3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인건비 2달치밖에 안 되니까 사실 상대가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모습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킨도 로봇이, 배달도 로봇이, 서빙도 로봇이 결국 사람이 설 자리는 갈수록 사라진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주식이랑은 조금 떨어진 이야기지만 마지막까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계가 정말 진짜 엄청 발전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하는 우리만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로봇 관련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로봇주가 좋았죠. 조선업에 쓰인다는 이야기와 함께 상승을 해줬는데 마침 오늘 또 좋은 소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오픈 AI가 휴머노이드 제작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뜨더라고요. 자, AI가 발전하고 나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그 AI로 뭐함 이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로봇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로봇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마침 CES 기대감도 있기에 연초까지는 이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픈 AI가 로봇을 직접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결국은 M&A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도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게 국장에서 나타날진 모르겠으나 그러한 기대감까지 나타난다고 하네요. 왼쪽에 보다시피 하이진 RNM 최근 들어 다시 신고가를 내면서 거토형을 터뜨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지난 화요일에 좋았던 유로메카와 클로봇 오늘 또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관광시장의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내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1,850만 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를 위해서 또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도 허용한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외래객은 국내선을 이용해서 이동하면은 1+1 항공 프로모션까지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늘 관광 관련주가 잠시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중국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을 팔고 중국을 사라 이러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데요. 물론 대부분은 많이 욕을 먹고 중국을 사는 것도 좀 그런데 "야 이거 미국을 팔라는 게 제정신이냐?" 이러한 말까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는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다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기에서 뭐 지속적으로 중국 지수 관련 ETF는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마침 또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도 등장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에 힘입어 화장품과 섬유의복을 보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네요. 특히 섬유의복은 왼쪽에 보이는 FNFL 그리고 브랜데스 코퍼레이션 휠라홀딩스 이러한 친구들을 관심을 두라고 하며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있는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투자 중이신가요?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해서 뭐 사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전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인은 트럼프 취임식까지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상승 동력을 잠시 잃을 수 있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어요. 트럼프 때문에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제 취임하고 나면은 뉴스의 파라라가 잠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뭐 비트코인 대통령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으니까 당연히 끝날 리가 없고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 전략 중 가장 유명한 거는 3년 보유, 1년 매도라고 하는데 과거 코인은 2014년, 2018년, 2022년에만 하락하고 그 외는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 다음에는 23, 24, 25, 26년 26년에는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의 그 흐름을 따라간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25년 말까지는 보유를 하고 대신 이제 마지막에는 좀 매도한 다음에 26년에 떨어지면 다시 사는 전략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과거의 흐름을 타고 그대로 흘러갈까요? 다음입니다. 조선주가 정말 부럽습니다. 야, 불을 진짜 용처럼 뿜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내 조선에 트럼프가 러브콜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인도의 모디 총리도 신규 상선 천척 확보를 포함한 조선업 육성 파트너를 찾고 있다라는 소식을 꺼냈습니다. 자, 인도는 조선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2030년까지 세계 10위
그리고 47년 5위까지 도약하겠다라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파트너로 한국을 염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조선업 대표단을 파견해 국내 조선 3사를 들리기도 했었죠. 참고로 인도는 전체 무역량의 95%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데 조선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해외 선박을 빌려 쓰고 있는데 그 금액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연간 110조나 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배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수혜를 또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양자컴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치열하죠. 중국의 기술 경쟁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격차를 줄이고자 하고 미국은 그를 견제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양자 기술에 15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는 23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금액은 미국의 4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렇게 쏟아붓다 보니까 당연히 결과도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12월에만 쭈충즈 3.0이라고 하는 105큐비트의 양자칩, 샤오홍이라고 하는 504큐비트 이상의 양자칩들을 공개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이 양자 컴퓨터 개발이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보고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자컴이 실제로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군사부터 암호, 사실 뭐 그 나라 자체가 넘어간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식품을 사면은 포장에 인쇄된 표시를 통해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뭐 칼로리가 얼마인지, 알러지는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지 면적이 사실 모든 걸 다 적기 어렵다 보니까 2022년부터 푸드 QR을 시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 기리스는 처음 알았네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컵라면입니다. 컵라면 뚜껑에 있는 QR을 찍으면은 저는 뭐 광고 같은 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알러지 유발 물질, 조리법, 주의사항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도입한 곳이 많지는 않지만 농심, 아워홈, 오뚜기, 풀무원, 메일유어, 롯데칠성 음료 등 15개사 101개 제품에서 이러한 QR코드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 기름들이 뭐 알러지에 좀 민감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리 방법이 좀 헷갈린다 그렇다면은 그런 QR도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기릿은 처음 알았네요. 다음입니다. 정부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을 유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내년 거래세는 지금보다 0.03% 내린 0.15%가 된다고 합니다. 기릿이 제일 처음에 주식 시작했을 때가 0.33인가 그랬는데 진짜 많이 내렸네요. 증권거래세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 중인데 그 이유가 바로 금투세 때문이었죠. 금투세 도입하면 부담이 좀 커지니까 증권거래세를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금투세는 폐지가 되었으나 이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이 되고 결국은 0.15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단타를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0.1% 차이 크지 않겠습니까? 오랜만에 보는 좋은 소식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내일인가 다음 주부터 이제 내려가게 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국내 시장이 많이 불안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선호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수의 심장은 국장이나 미장이나 똑같다는 소식. 최근까지 급등했던 아이온큐도 한국인이 무려 33%나 들고 있어서 충격적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더 충격입니다. 테슬라 2배 레버리지 TSLL이라는 ETF가 있는데 야 이거 이래도 되나요? 이 지분의 60%를 한국 개인 투자자가 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한국을 위한 ETF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참고로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도 19%가 한국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 레버리지의 18%도 한국, 그리고 나스닥 3배 레버리지의 12%도 한국의 개인 투자자가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레버리지의 민족, 한 번에 벌겠다 이러한 민족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충분히 괜찮은 투자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러한 투자의 단점은 그겁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해보면 아시죠? 이제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한 이제 믿음이 같은 게 생기고 조금 더 욕심이 생겨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욕심이 커지는 걸 아마도 기름들 느껴본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배짜리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떨어져도 얼마 안 떨어지지만 그런데 보통 주식은 올라갈 때는 천천히 떨어질 때는 급락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나중에 미국장이 조금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3배짜리 레버리지는 3%만 떨어져도 9%, 혹시나 10% 떨어지면 마이너스 30%로
한 번에 번 걸 다 잃을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겠죠. 벌 때는 확실하게 벌 수 있지만 잃을 때 그때 진짜 무서움이 나타나니까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친환경 관련주에 대해서 기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그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은 수혜 기대감 또 현재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트럼프는 IRA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파리기후 협정 재탈퇴도 예고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최근 청정 에너지 관련주가 난리가 났죠. 그만큼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제부터는 청정 에너지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빈집털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바로 트럼프가 강조했던 AI와 가상화폐 때문인데요. 가상화폐 채굴과 AI 훈련 등에 소요되는 전력 소비량을 생각하면은 화석 연료만으로는 쉽지 않다. 뭐 당연한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부랴부랴 다들 원전을 건설하고 있긴 하지만 완공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에너지를 뭐 이 에너지 저 에너지 따질 때가 아니라 화석이든 재생이든 많은 에너지를 찾는 게 우선적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재생에너지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신속 인허가를 약속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청정 에너지라고도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 기대감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2차 전지를 포함한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이러한 친구들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외면할 때 그때가 또 지나보면 다 기회겠죠. 그때 또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